영상 시작에 앞서 짧게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부터 GTO 위자드와의 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정 댓글의 제휴 링크를 통해 새 계정으로 가입하시면 첫 구매에 한해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기존 결제 이력이 있는 계정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해 보셨던 분들도 혜택을 받으시려면 새 계정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 첫 구매에만 적용되는 할인인 만큼 장기간 이용하실 분들은 연간 플랜도 함께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모든 노드락과 솔빙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최상위 울트라 플랜의 경우 연간 결제 할인에 제휴 링크 10%까지 더하면 월 단위 결제와 비교해 연간 약 100만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해 주시고 그럼 바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TO 코알라 강사입니다. 홀덤에서 팝보다 크게 베팅하는 오버벳을 보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핸드가 정말 강한가 보다. 드로우가 그렇게 무서운가? 둘 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오버벳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한 핸드라고 항상 오버벳 하지도 않고 드로우가 많은 보드라고 항상 크게 베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로 간단한 예시 자료로 들어가 보시죠.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100BB 링게임 기준입니다. 해당 스팟을 외워서 적용하자는 게 아니라 오버벳을 하는 이 사고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토너먼트 플레이어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버튼이 오픈하고 빅블라인드가 콜한 100BB 싱글 레이즈 팟, 플랍은 에이스 킹 6 레인보우입니다. 체크와 하나의 베팅 사이즈만 허용한 단순화된 솔버 분석에서 버튼은 팟의 253%라는 엄청난 오버벳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탑페어 에이스 책은 이 거대한 사이즈로 순수하게 베팅하고 가장 강한 탑셋인 에이스스는 오히려 체크를 선호합니다. 심지어 바텀 페어인 6X는 높은 빈도로 오버벳에 들어갑니다. 탑 페어는 오버벳하고 탑셋은 체크하고 바텀 페어는 다시 오버벳합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일까요? 오늘은 단순히 이 상황에서는 오버벳한다 라는 한 줄짜리 설명에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GTO는 어떤 플랍에서 오버벳을 제한하고 어떤 핸들을 밸류와 블러프로 선택하며 보호가 필요할 것 같은 핸드는 왜 오히려 체크하는지 플랍 오버벳의 전체 구조를 쉽고 직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TO 위자드가 공개한 플랍 오버벳 분석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1장 오버벳은 무엇을 노리는 배팅일까? 오버벳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약한 핸드뿐 아니라 일부 중간 강도의 핸드까지 폴드시켜 쇼다운 없이 즉시 팟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버벳에도 폴드하지 않을 상대의 강한 레인지를 상대로 팟에 많은 칩을 넣는 것입니다. 오버벳에는 밸류 오버벳과 블러프 오버벳이 있습니다. 밸류 오버벳은 단순히 현재 앞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콜을 받더라도 이후 스트리트에서 계속 많은 칩을 넣고 싶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합니다. 또한 밸류 오버벳은 플랍에서 한 번 크게 밸류를 받고 끝내기 위한 배팅도 아닙니다. 플랍부터 빠르게 팟을 키우고 대부분의 무난한 런아웃에서 턴과 리버까지 계속 배팅해 최종적으로 모든 스택을 넣기 위한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물론 어떤 카드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끝까지 배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트레이트나 플러시가 완성되거나 보드의 구조를 크게 바꾸는 위험한 턴이 나오면 체크하거나 베팅 사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밸류 오버벳을 시작할 때에는 웬만한 턴과 리버에서도 계속 큰 팟을 플레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블러프 오버벳은 현재 상태로 쇼다운까지 간다면 이기기 어렵지만 배팅을 통해 자신보다 좋은 중간 강도의 핸들을 폴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콜을 받더라도 턴과 리버에서 발전하거나 공격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밸류 오버벳은 강한 핸드로 팟을 빠르게 키우기 위해 사용하고 블러프 오버벳은 자기보다 강한 중간 강도의 핸들을 폴드시키기 위함입니다. 결국 오버벳은 단순히 강한 핸드로 크게 베팅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밸류와 블러프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같은 거대한 사이즈를 함께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GTO는 어떤 플랍에서 이 전략을 사용할까요? 2장 어떤 플랍에서 오버벳이 등장할까? 오버벳은 아무 플랍에서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강한 핸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팟보다 크게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레인지와 상대의 레인지 그리고 플랍의 구조가 오버백과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넛 어드밴티지입니다. 넛 어드밴티지란 쉽게 말해 셋과 투페어처럼 큰 팟을 플레이할 수 있는 강한 핸들을
내가 상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버벳처럼 큰 사이즈를 사용하면 상대의 약한 핸드들은 자연스럽게 많이 폴드하고 결국 배팅에 계속 따라오는 것은 상대 레인지에 비교적 강한 핸드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내 레인지에 그보다 더 강한 핸드가 충분히 많이 있다면 상대가 강한 핸드로 계속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유리한 구간에서 팟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벳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 핸드 하나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나의 레인지가 상대의 레인지보다 유리한지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이스 킹 6 레인보우 플랍입니다. 버튼은 프리플랍에서 에이스스, 킹스, 에이스 킹, 에이스 퀸과 같은 강한 핸드를 모두 가지고 플랍에 도착합니다. 반면 빅블라인드는 에이스 킹과 에이스 퀸의 많은 조합을 프리플랍에서 3벳 합니다. 에이스 6 오프수딧 역시 대부분 폴드하거나 일부 3벳으로 빠집니다. 따라서 빅블라인드가 프리플랍에서 콜만하고 이 플랍까지 도착했다면 오버벳에 강하게 계속할 수 있는 투페어와 셋 같은 레인지 최상단의 조합이 버튼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이 플랍에서는 버튼이 레인지 최상단에서 뚜렷하게 유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핸드만 보고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레인지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중간 강도의 핸드는 오버벳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튼이 퀸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퀸스는 빅블라인드의 낮은 파켓 페어나 페어가 없는 핸드를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퀸스로 오버벳하면 이기고 있던 약한 핸드는 거의 폴드하고 대부분 에이스나 킹처럼 퀸스보다 강한 핸드만 계속합니다. 원래 이기고 있던 핸드는 쫓아내고 자신을 이기는 핸드와 큰 팟을 만드는 것입니다. 퀸스는 체크하더라도 충분한 쇼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큰 배팅으로 약한 핸드를 폴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중간 핸드가 체크로 빠지면 배팅 레인지에는 자연스럽게 큰 팟을 만들고 싶은 강한 밸류와 폴드 에코티가 필요한 블러프가 남습니다. 레인지의 위쪽과 아래쪽은 배팅하고 그 사이 핸드는 체크하는 양극화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폴라라이즈된 구조죠. 지금까지 레인지의 최상단과 중간을 체크했으니 이제 아래쪽을 살펴보죠. 밸류와 같은 사이즈를 사용할 논리적인 블러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여러분이 강한 핸드를 가지고만 오버벳 한다면 상대는 당신의 큰 배팅을 보는 순간 약한 핸드는 모두 폴드하고 강한 핸드로만 계속할 것입니다. 따라서 블러프 오버벳도 적절하게 레인지에 섞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인지 최상단에서 내가 유리한 핸드는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중간 핸드는 체크를 선호하며 강한 밸류와 함께 배팅할 좋은 블러프 후보도 적절히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 GTO는 플랍에서 오버벳을 옵션에 넣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상황에 밸류로 오버벳 할까요? 3장 어떤 핸드를 밸류로 오버벳할까? 밸류 오버벳을 판단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핸드의 족보만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셋이면 오버벳, 투페어면 오버벳, 원페어면 작게 배팅.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핸드가 셋인지 탑페어인지가 아니라 상대가 이 지점까지 가지고 온 레인지 안에서 내 핸드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가입니다. 다시 에이스 킹 6 레인보우 플랍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버튼의 에이스 잭은 팟의 253%라는 거대한 사이즈로 순수하게 배팅합니다. 에이스 잭은 투페어도 아니고 셋도 아닙니다. 족보만 보면 키커가 좋은 탑페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빅블라인드의 에이스 킹과 에이스 퀸은 상당수가 프리플랍 3벳으로 빠지고 에이스 6 오프수릿도 대부분 플랍까지 도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빅블라인드가 콜만하고 이 플랍까지 왔다면 에이스 잭보다 강한 핸들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에서 버튼의 에이스 잭은 빅블라인드 전체 레인지의 약 97%보다 앞서 있습니다. 즉 에이스 잭은 단순한 원페어가 아니라 상대의 레인지와 비교하면 거의 최상단에 가까운 강한 핸드인 것입니다. 상대가 에이스 X나 퀸잭 같은 겉샷으로 오버벳을 콜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경우 앞서 있고 무난한 턴과 리버에서는 추가로 밸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밸류 오버벳의 기준은 내가 탑페어인가가 아니라 상대가 이 지점까지 가지고 온 핸드 중 나를 이기는 조합이 얼마나 남아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에이스 잭은 거대한 오버벳을 사용하는데 정작 가장 강한 핸드 중 하나인 에이스스는 오히려 체크를 선호합니다. 에이스스는 탑셋입니다. 에이스 잭보다 훨씬 강하고 현재 거의 질 수가 없는 핸드입니다. 그런데 버튼이 에이스스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가 오버벳을 콜해줄 에이스 X 조합도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보드의 에이스 한 장과 내가 가진 에이스 두 장을 제외하면 상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에이스는 단 한 장만 남습니다. 내 핸드는 매우 강하지만 정작 그 핸드에 많은 칩을 지불할 상대의 강한 탑페어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스는 플랍에서 바로 거대한 오버벳을 사용하기보다 한번 체크해 상대의 약한 핸들을 레인지에 남겨두고 턴과 리버에서 상대의 블러프를 유도하거나 나의 배사에 콜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블라커의 또 다른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러프할 때는 상대의 강한 콜이나 레이즈 핸들을 막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밸류를 받을 때에는 자신보다 약하지만 콜해줄 핸들을 가능하면 막고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블러프를 할 때는 상대의 강한 콤보를 막고 있어야 하고 밸류 오버벳을 할 때는 자신보다 약하지만 콜해줄 핸들을 막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밸류 오버벳은 무조건 가장 강한 핸드부터 크게 베팅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상대가 콜하더라도 계속 앞서 있고 이후 스트리트에서 추가로 밸류를 받을 수 있으며 상대에게 콜해줄 핸드도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에이스 잭은 원페어에 불과하지만 상대 레인지의 대부분을 이기기 때문에 좋은 밸류 오버벳이 됩니다. 반대로 에이스는 가장 강한 탑셋이지만 상대가 콜해줄 에이스 X를 너무 많이 맞기 때문에 오히려 체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밸류 오버벳의 기준은 내 핸드가 얼마나 강해 보이는가가 아니라 상대의 계속하는 레인지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칩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일한 사이즈를 사용할 오버벳 블러프에 적합한 핸드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4장 어떤 핸들을 블러프로 오버벳 할까? 앞서 블러프 오버벳은 자신보다 좋은 핸들을 폴드시킬 수 있고 콜을 받더라도 일부 턴에서 발전하거나 공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실제 블러프 후보를 가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블라커입니다. 블라커란 내가 특정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그 카드가 포함된 핸들을 가질 수 있는 조합이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에이스 킹 6 플랍에서 버튼이 6 한 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빅블라인드가 가질 수 있는 에이스 6, 킹 6, 6파켓의 조합이 줄어듭니다. 이 핸드들은 오버벳에 강하게 콜하거나 체크레이즈 할 수 있는 투페어와 셋입니다. 즉 내가 6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최상단 컨티뉴 레인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랍에서는 바텀 페어인 6X가 높은 빈도로 오버벳에 들어갑니다. 바텀 페어라고 하면 보통 체크에서 쇼다운을 보거나 작은 팟을 플레이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의 6X는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먼저 자신보다 좋은 일부 핸들을 폴드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퀸 잭이나 퀸 10 같은 거치앗으로 콜한다면 현재 내 6X가 앞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콜을 받은 뒤에도 턴이나 리버에 6이 나오면 트립스가 되고 다른 홀카드가 페어가 되면 투페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의 에이스 6, 킹 6, 6파켓까지 블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X는 아무 에코티도 없는 순수 에어 블러프와는 다릅니다. 자신보다 좋은 핸드는 폴드시킬 수 있고 자신보다 약한 일부 드로우에게는 콜을 받을 수도 있는 독특한 오버벳 블러프 후보입니다. 하지만 블로커는 무언가를 많이 막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블러프할 때에는 상대의 강한 콜과 체크레이즈 핸들을 막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폴드해줄 핸드나 내가 앞선 상태로 콜해줄 핸드는 막고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퀸 6이나 잭 6처럼 상대의 겉샷에 사용되는 카드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오버벳 빈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퀸 6은 상대의 퀸 잭과 퀸 10을 줄이고 잭 6은 퀸 잭과 잭 10을 줄입니다. 이 핸드들은 상대의 최상단 핸드가 아니라 내 6X보다 약한 상태로 콜해줄 수 있는 겉샷입니다. 상대의 강한 핸드를 막는 동시에 더 약한 콜까지 막아버리면 오버벳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솔버는 한 종류의 핸드만 블러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겉챗과 백도우 드로우, 바텀 페어처럼 서로 다른 턴에서 힘을 얻는 핸들을 골고루 섞습니다. 그래야 특정 턴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턴에서도 밸류와 블러프를 함께 가지고 공격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좋은 오버벳 블러프 후보는 자신보다 좋은 핸들을 폴드시킬 수 있고 콜을 받더라도 일부 턴에서 발전하거나 공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상대의 강한 컨티뉴 레인지를 블락하고 있다면 더 좋은 후보가 됩니다. 결국 오버벳 블러프는 가장 약한 핸드로 무작정 크게 베팅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폴드 에커티와 발전 가능성, 블라커와 앞으로의 런아웃까지 고려해 논리적으로 선택하는 블러프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밸류도 아니고 좋은 블러프도 아닌 그 사이의 중간 핸드는 왜 체크로 빠져야 할까요? 5장 양극단을 제외한 중간 강도 핸드는 왜 체크할까? 앞서 퀸스를 통해 중간 강도 핸드는 오버벳을 통해 얻을 것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급자분들도 많이 헷갈리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랍은 1095 레인보우입니다. 이 보드에서도 솔버는 강한 밸류와 좋은 블로프를 이용해 큰 오버벳 사이즈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같은 보드에서 탑페어인 1060딧은 오버벳하지 않고 체크를 선택합니다. 탑페어인데도 왜 강한 배팅 레인지에서 빠지는 걸까요? 1060은 현재 탑페어지만 키커가 약하고 많은 턴 카드에서 핸드의 가치가 빠르게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지금 크게 배팅해서 오버카드를 폴드시켜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0-6이 가장 폴드시켰으면 하는 핸드들이 생각보다 쉽게 폴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킹 퀸과 킹 잭과 같은 오버카드는 이 플랍에서 단순한 에어가 아닙니다. 스트레이트를 완성할 수 있는 겉샷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배팅을 상대로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6이 이미 이기고 있던 아무것도 없는 약한 핸드들은 대부분 폴드합니다. 즉 원래 이기고 있던 핸드는 쫓아내지만 정작 폴드시켜야 할 드로우에서는 충분한 폴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버벳에 콜을 당했을 때도 10-6이 상대의 레인지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드로우는 턴과 리버에서 역전할 수 있는 상당한 에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레이즈까지 받으면 10-6은 더욱 곤란해집니다. 폴드하기에는 현재 가진 탑페어의 에쿼티가 아깝고 콜하기에는 강한 상대 레인지와 너무 큰 팟을 플레이해야 합니다. 결국 10-6은 강한 밸류로 오버벳 하기에는 부족하고 블러프로 사용하기에는 쇼다운 가치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솔버는 이런 중간 강도의 핸드를 체크해 쇼다운 가치를 지키고 팟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중간 핸드가 체크하는 이유는 단순히 핸드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버벳으로 더 좋은 핸드를 충분히 폴드시킬 수도 없고 더 약한 핸드에게서 충분한 밸류를 받기도 어려우며 체크레이즈를 받았을 때 전략까지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배팅 사이즈가 허용된다면 일부 중간 핸드는 작은 배팅을 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밸류와 좋은 블러프가 사용하는 큰 오버벳 사이즈와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국 오버벳 레인지는 강한 밸류와 좋은 블러프로 구성되고 그 사이에 있는 중간 강도의 핸드는 체크 레인지에 남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GTO는 단순히 강한 핸드를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플랍에서 오버벳 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상대보다 레인지 최상단에서 유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오버벳에 콜을 받아도 계속 큰 팟을 플레이할 수 있는 강한 밸류가 있어야 합니다. 블러프는 더 좋은 핸드를 실제로 폴드시킬 수 있어야 하고 콜을 받아도 발전하거나 공격을 이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상대의 강한 레인지를 막는 좋은 블로커까지 가지고 있다면 더욱 좋은 후보가 됩니다. 반대로 강한 밸류도 아니고 좋은 블러프도 아닌 중간 핸드는 오버벳을 통해 얻을 것이 적기 때문에 체크로 빠집니다. 그래서 에이스킹 6플랍에서 에이스잭은 상대 레인지의 대부분을 이기기 때문에 오버벳하고 에이스스는 상대의 콜 핸드를 지나치게 막기 때문에 체크하며 6X는 상대의 강한 핸드를 막고 더 좋은 핸드를 폴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오버벳합니다. 플랍 오버벳을 볼 때는 단순히 내 카드가 얼마나 강한지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밸류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더 좋은 핸드를 폴드시킬 수 있는지, 상대의 어떤 조합을 막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스트리트에서도 계속 큰 팟을 플레이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면 오버벳은 더 이상 강한 핸드로 무작정 크게 배팅하는 이상한 플레이가 아닙니다. 상대의 레인지와 앞으로의 런아웃까지 계산해 설계한 가장 논리적인 고급 GTO 배팅 전략 중 하나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라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테니 언제든지 단톡방에 들어와서 질문하시거나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